위원장님 오늘 7번째 회의 진행하셨는데 오늘 안에서 좀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는지. 언제? 오늘 방금 회의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거기에서 아까 뭐 얘기한 거 다 듣지 못했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뭐 이 공수처에 지금 무분별한 지금 이 통신 조회가 상당한데,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후보 부부에 관한 이 통신까지 사찰한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사태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수처라는 것이 그 합법을 가장해 가지고서 무분별하게 뭐 기자분들도 좀 비판적이면 전부 조회를 하고, 더군다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뭐 70여 명이나 지금 이 통신 조회를 갖다가 한 것 같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의 뷰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무슨 감시 국가 비슷하게 변하는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무분별하게 저런 짓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한번 스스로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소위 그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아주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수처의 처사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좀 분명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난번에 윤 후보께서 전북대에 갔을 때 국빈층 자유 발언했을 국빈층은 자유를 모른다 발언했을 때는 말실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평가를 좀 하셨는데, 어제 안동 그 선대위 발족식에서는 대깨문 동원해서 인격 말살하고 머리를 둘 수 없도록 한다. 혹은 뭐 삼류 바보들 데려다 정치에서 나라 망쳐놓는다. 뭐 이런 발언 윤 후보께서 좀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윤 후보 발언에 대해서 예. 뭐 어저께 뭐 우리 윤 후보가 안동 가서 뭐 특별하게 뭐 실수한 게 있어요? 어제 윤 후보께서 안동 가서 무식한 삼류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경제에 망쳐놓는다. 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과거 정권과 지금 정권과 비교한 거 말이죠. 그렇죠. 이번 정부에서는 삼류 바보들 데려다 정치에서 나라 경제 망쳐놓는다. 뭐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난 지금 질문 요지를 내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 이런 식으로 좀 단어를 이렇게 쓰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뭐 그야 뭐 우리 저 후보 스스로가 자기의 그런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이재명 후보랑 토론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뭐 토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정책도 어저께 얘기했다가 갑자기 바꾸고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과연 대통령 되는 사람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데, 토론도 주제가 뭐 좀 확실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확실한 입장이 지금 정립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뭐 이제 지금 내년서부터 9월을 뭐 나를 위하여 했다는데, 그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행적을 보고 어쩌면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분하고 토론한다는 게 이렇게 용이치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소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오늘 그 지금 선대위에서 김민전 공동선대위원장이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물론 2020년 총선 재검표라고 발언했었는데, 이게 그동안 당에서 좀 거리를 두면 부정선거론이 다시 등장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서 또 어떤 선거에 관한 소위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느냐는 걸 사전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근데 그 이준석 대표가 반 문재인 전략만으로는 이기기 어렵다. 그리고 선대위의 득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내가 내일 우리 이준석 대표를 만날 거니까
그때 만나면 내가 자세하게 물어볼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갖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내가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선대위 초창기에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초기에는 지금 선대위 발족 당시에는 매우 협력적인 그런 입장에 있었고 내가 근데 선대위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참 경과된 다음에 여기를 왔는데 지금 지난 그 조수진 의원과의 그런 관계에서 급작스럽게 저렇게 이 선대위에서 상임 선대위원장을 뿌리치고 나갔는데 그 이후에는 뭐 이러고저러고 얘기를 많이 이준석 대표가 한 걸로 지금까지 내가 좀 알고 있는데 근데 본 뜻이 뭔지를 내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만나면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것 같으면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 문재인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략? 반 문재인 전략만 전략. 있다. 네, 반 문재인 전략만 있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무슨 하셨다고. 반 문재인 전략만 있다. 우리 당에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비판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당에는 반문재인 전략만 있다고? 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선대위를 꾸집어 나가는데 반문재인 전략만 있는 거죠.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선대위를 운영하는 기본 방향이 전략 자체가 그래요. 문재인은 이제 무시하고 가자. 이미 지금 끝난 정권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됐을 적에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쪽에 전략을 맞추는 거지 반문재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돼. 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하나만 마치도록. 더 여쭐게요. TV 토론, 그러니까 후보가 TV 토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 대표는 중도층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무조건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난 봐요. 이 TV 토론을 갖다 할 수 있는 합당한 소재가 설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두 후보가 합의하면 토론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무슨 토론을 하자고 해서 토론을 할 수는 없어요. 양쪽이 토론할 수 있는 소재가 합의가 돼야지 토론을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뭐가 확고한 기본적인 이 토론의 주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좀 말을 좀 잘할 수 있다고는 무슨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식의 소위 그 정치인의 토론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주제가 확실하게 잡히면 토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나요? 뭐가요? 주제가 확실하게 잡히면 당연히 주제가 확실하게 잡히고 그것이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토론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조건 토론을 갖다가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난 봐요. 그리고 그 윤 후보가 어제 독재 정부는 정제를 확실히 살렸다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에 대해서? 독재 정부가 네, 독재 정부가 경제는 확실히 살렸다고 이제 윤 후보가 그거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박정희 정권, 뭐 전두환 정권 이런 걸 전부 다 이 권위주의적인 정부, 뭐 독재 정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또 발전한 건 또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이 하나도 소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전직 대통령이 다 불행하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선진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갖다가 경제에 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나는 어저께 얘기한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